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물주기를 말해볼 거예요. 가드닝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물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식물에 물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 물을 줘서 죽이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드닝에서 물 주기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물 주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이 물 주기는 정원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내에서 가드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제일 빈번한 문제가 물주기가 됩니다. 도대체 왜 물주기가 이 실내 가드닝에서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물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물이 식물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흙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흙에 공기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흙을 생각을 하면 거기가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흙은 카스테라처럼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구멍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는 공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빈 공간으로 뿌리를 뻗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산소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에 공기층이 없어질 정도로 물을 가득 주게 되면 뿌리가 직접적으로 산소 호흡을 못하고 그 다음에 현기성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불완전 물질로 인해서 뿌리가 썩게 되어서 종국에는 식물이 썩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려면 어떻게 물을 줘야 되냐면 과습을 피하는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 줄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물을 먹어야 할 시기에 적당한 양의 물을 주는 것.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적당한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이 이래야 되는데 다 이렇게 축 매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식물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잎이 이렇게 처집니다. 율마 같은 이런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충분할 때는 얘가 잎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뾰족뾰족해서 이렇게 만지면 따끔따끔 아픕니다. 근데 얘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처져 있거나 만졌을 때 부드럽다거나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적당한 양의 물을 주는 법을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화분 받침인데 이런 화분 받침도 좋고 세수할 때 쓰는 커다란 대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고 기다리면 이 물이 흙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남은 물은 요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물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지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분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는데 가볍다. 가벼우면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같은 양의 물을 주어도
이 흙이 물을 빨리 빨아들여서 충분히 흡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물이나 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을 준 후에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화분이 들어봤는데 충분히 무겁다. 이러면 여기서 물 주기를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줬는데 이 화분이 무겁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화분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면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물을 반복해서 주다 보면 루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얘한테 물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줬더니 화분이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지금도 2번만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 화분의 흙 같은 경우는 사실 재질에 따라서도 흡수율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흙이라고 하더라도 이 흙의 상태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지금 바짝 마른 수건이잖아요. 일단 여기에 제가 물을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면은 아까처럼 말라있는 상태이고 이쪽 면은 물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위에 제가 물을 떨어뜨려 볼게요. 이쪽 면에 제가 물을 늦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는 물이 이렇게 다 스며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 천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여기에 동그랗게 맺혀 있습니다. 그 외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내리는 비에 갑자기 흙 냄새가 맡아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바짝 마른 흙은 물을 만나면 이 물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화분에 있는 흙을 놓고 보면 물 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그 화분 안에 이게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촉촉한 흙은 물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반면에 물이 바짝 말라서 굉장히 말라있는 흙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줘도 바로 흡수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식물에 같은 흙이라고 생각을 해서 루틴대로 물을 주게 되다 보면 이 흙이 바짝 마를 때도 있고 아니면 덜 말랐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 흡수율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바짝 마른 상태에서 물 2번 줬더니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물이 촉촉히 있을 때에도 물을 그렇게 2번 줘버리게 되면 걔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가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만약에 촉촉한 상태에서 2번 줬더니 물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흙이 바짝 말랐는데 여기에 물을 2번밖에 안 주면 얘는 오히려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실질적으로 흙이 흡수한 물의 양, 무게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직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화분의 흙이 한 60%에서 70%가 젖은 것 같다. 나머지 30-40%는 안 젖은 것 같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정도의 물주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 물 주는 양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실 때에는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꽃에 물이 닿게 되면 꽃이 일찍 시듭니다. 제라늄도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이런 꽃들 전부 다 물 줄 때 꽃에는 물을 안 주도록 해주시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잎에 물이 묻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프리카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에 물이 닿으면 이 잎이 물러서 썩기도 해요. 그래서 물 줄 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식물 이런 거는 이제 하원에 물어서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물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꽃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주위에 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분들 중에서 식물 1개 정도, 2개 정도 키우다가 죽인 이후로 가드닝을 포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식물이 하나 죽었는데 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크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식물을 키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죄책감을 많이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식물은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죽어버리는 게 식물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한 번 실수한 건 용납되겠지, 이게 안 돼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라는 건 사실 작은 실수 같은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 제 눈치를 이렇게 살피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항상 내가 너를 혼낼 건지 안 혼낼 건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말을 항상 해주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너를 혼낼 거야? 아니면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엄마는 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게 실수면 혼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아주 작은 사고를 쳐도 그게 만약에 너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엄마는 너에게 혼을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게, 식물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의로 죽인 거라면 여러분들은 식물을 키울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식물 죽으라고 거기에다가 막 소금을 뿌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막 1달, 2달 물 안 주면서 얘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지켜봐야겠어 이러면서 막 사악한 미소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죽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책을 하고 거기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명품이라는 걸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선글라스였는데, 이 선글라스를 산 지 2주인가 3주인가? 됐을 때 제가 이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산 명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잘 덜렁대서 잘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렇게 고액의 물건을 잃어버린 건 처음이어서 그때 제가 신랑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명품을 가질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신랑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는 명품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근데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자면, 여러분들이 식물 하나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계속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배우고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충분히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식물을 키울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물을 줬는데도 뭔가 물 주기가 잘 안 되면 그로 인해서 가드닝 때려치지 마시고 작아지는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다음번에는 예전에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지 못했던 주제인데, 가드닝에 입문할 때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장비, 이런 거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가드닝 할 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좋을 소품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화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가드닝 비용이 상승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화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취미생활에 돈 쓰지 말자 주의여서 가급적 돈 안 쓰고 가드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가드닝에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대신에 더 좋고 다양한 식물을 사는데 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